예, 헌재로 공을 넘긴 여당. 정치권 이슈로 넘겨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임위 구성 전면 백지화하겠다. 법사위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게 노골적인 시간 끌기 의도다.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18개 중에서 11곳을 민주당이 지금 독식해 가고 있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이른바 거부권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행사하고 있죠. 과연 국회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 네 분의 출연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여쭤보죠. 박찬호 교수님. 네. 시간 끌기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고도의 다른 뭔가의 그 국민의힘 측의 전술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무전술 무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한 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안 그러면 우리 뭐 전원 의원직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타협이 안 됐고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또다시 이제 그 사태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법사위가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당장 최상병 특검 뭐 법사위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으면은 이거 최상병 특검 뭐 더 협의하자 그러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 태워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처럼 지지층의 어떤 그 지지 여론이나 또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을 6개월씩 걸려서 또 올리고 이런다면은 예.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법사위를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 뭐 예를 들면 운영이나 과방이나 다른 쟁점 이슈를 쟁점위원회를 만약에 협상 카드로 내밀었으면 아마 저는 뭐 타협의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사실은 민주당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원인 제공을 그럼 국민의힘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원인 제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법사위라고 하는 그 카드를 갖다가 놓지 못하는 미련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련이 좀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 과감하게 민생 정당이 되겠다. 총선 패배 후에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민생을 챙기기 위한 상임위 실속을 좀 차리고 그리고 뭐 쟁점되는 상임위 뭐 법사위는 아니더라도 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협상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좀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전략 실패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희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하자. 각종 특위가 곧 의총이다. 그래서 의총이 지금 두 곳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 LNG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경청 논의를 해가기로 했고 오늘과 같은 의총은 한 2, 3일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 상임위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네. 이 전략의 실제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정말로 헌재 가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지난 21대 국회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돼서 3년 만에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건데요.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특검으로 또 헌재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정치가 정치력을 잃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예. 법과 법 사이에는 충돌도 있지만은 공백도 있습니다. 그 충돌과 공백을 메꾸라고
그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으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국회를 개원할 때마다 상임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 상임위 나누는 데에서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2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관례였고 그래야지만 1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그 마지막 마지노선까지도 지금 겁박하면서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서 법사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법사위 열어놓고 지금 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들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최상병 특검을 지금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란 이름으로 불러서 예. 지금 재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입법 권력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잇는 마일리지 쌓아가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정치력 실종됐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략 또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솔직히 국민의힘 전략 없다라고 하는데 전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과 그리고 또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데요. 저는 예. 안타까운 게 우리 의원님들 지금 매일 모여서 의총하고 특위하고 있는데 더 단호하고 더 정말로 처참하게 네. 밟히는 모습을 오히려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예. 의원님들 배지 다 떼놓고 로텐다홀에 내려놓고 지도부는 무기한 단식 들어가고 그리고 예. 우리 의원님들 의원직 총사퇴 걸고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예.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실까요? 이게 국회 원구성 문제는 의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헌재로 보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최수영 평론가님, 이거는 국민의힘의 그러면 실제 의도가 뭐냐 이렇게 지금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 정치의 사법화, 이제 우리가 많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야가 타협을 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냐. 사실 이거는 뭐 정말 그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질타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건 있어요. 정치라는 게 법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공간이잖아요. 국회라는 게. 왜냐하면 법적인 날짜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데 그렇다면 왜 17대, 14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원구성 평균 소요기간에 45일이 걸렸습니까? 네. 그런 서로의 공간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습법에는 우리가 정치가 서로가 이제 상호 존중과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예. 민주당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일거에 의원총회도 열리지 않고 거절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전략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특익 이런 거는 저는 뭐 별로 그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결기를 갖고 민주당과 물밑에서 협상을 해내느냐. 예. 저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여전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상 행정관이 방금 말한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결기 부분, 네. 뭔지 뭐 총사퇴를 걸고 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무전략 그리고 무대응, 무기력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 지금 기껏 한다는 게 특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헌재 이제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뭔가 신청한다는 건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 상임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나? 그러니까 막 장애라도 나가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국민들 만나면서 이거 민주당이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여론전도 펼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웰빙 정당이다. 영남 엘리트 정당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승환 행정관이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뭐 세비 다 반납하고 저희는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비 반납하고 민주당이랑 싸우겠습니다. 이런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결기가 아직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대응, 그러니까 무전략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한 축인데 네. 지금 국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민생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뭐 장애투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죠.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잇따라서 연달아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게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나니까 그리고 가동하니까 이제 와서 재검토하자고 합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지난 21대 4년 전에도 지금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결국에 이제 참여해서 11대 7이 될지 아니면 정말 18대 0으로 갈지. 저는 뭐 변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당대회를 통한 어떤 그 지도부의 교체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양쪽 정당의 새로운 지도부 간의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출구를 찾기는 어렵다. 그럼 우원식 의장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키를 쥐고 있는데 네. 저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나 국민들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뭐 18대 0 빨리 그냥 해버리지 뭘 이런 분위기가 훨씬 예. 많거든요. 의장 민주당에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달 말까지로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은 좀 더 국민의힘에게 시간을 주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 지금 과연 이달 말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런 식의 여야 대치면 이달 말까지 시간 준다고 해도 변화가 이게 없겠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국민의힘 쪽에서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달 말 정도 되면 결국은 18대 0의 이 예. 상임위, 그러니까 21대 아하. 때 그 사태가 도돌이표처럼 또 나올 거다. 뭐 뻔히 예. 예측되는 상황이에요. 예, 현재로서는. 최수영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원식 의장이 지금 그나마 중재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그 밖에서 특위만 열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선택해야 될 시간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외로 나갈 거면 확실하게 장외로 나가서 국민 여론전을 하든가 아니면 네. 장외로 들어가서 민주당의 상임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의 정당성과 민주당의 부당성을 설득을 하든가 이 선택이 와야지 지금은 애매한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결기를 갖고 그 로텐다 우리 이승환 행정관 말씀처럼 로텐다우라 배치 떼어놓고 나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론전을 펼치든가 아니면은 빨리 상임위 들어가서 지금 뭐 종부세 개편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 뭐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민주당의 부당성을 원내에서 한번 지적하든가 이렇게 네. 지금 선택의 시간이 오는데 이걸 언제까지만 이렇게 끌어서는 저는 정치력의 실종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뭐 여당이 해야 될 포지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전 행정관님. 사실 국회가 이 정도의 극한의 대치 상황이 왔으면요. 여야 중진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4선 이상 5선 6선 이런 중진 의원들이 우리 이대로 가면 국민께 국회 자체가 외면받는다. 우리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 나눈 걸 가지고 그 여야 대표단에게 한번 중재안을 제시해보자.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국회다운 모습인데요. 네. 지금 여야 중진들이 모두 그러한 시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장악되어 있고 그리고 예. 또 그 이면에는 개딸들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런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전달할 지도부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10수년 동안 20년 가까이 국회를 지켜온 여야 중진들 정말 의회 주의에 입각해서 먼저 좀 만나서 우리가 이러한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자라고 하는 이런 정치의 품격이 좀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뭐 이전 행정관님이 제안해준 대로만 되면야 뭐 너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거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개딸들 강성 지지층에 사로잡혀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거든요. 뭐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가 대통령 거부권에 무력화되지 말고 휘둘르지 말고 어쨌든 국민이 준 힘을 제대로 사용해라, 국회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가져간 거예요. 법사위는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법사위도 가져오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이야기인 것처럼 국민적인 비판은 어쨌든 여당한테 더 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모습은 여당이 보여야 돼요. 예컨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재안 중에 예를 들면은 법사위를 법사위의 상원 기능, 그 채구작구 심사하는 그 권한을 뭐 다른 위원회 아니면 국회 뭐 중립적인 기구로 둔다든지 이런 네. 제안을 하반기 때 두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일단은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라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뭔가 중재안, 그게 중재안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막 민주당한테 많이 던지면은 사실은 여론이, 민주당도 여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포기하더라도 하반기는 조금의 낮은 수준에서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네. 것을 연구해가지고 언론에 던지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의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특검법들 때문인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인데, 박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이렇게 지연작전으로 나오는 것이 특검을 막으려는 지연 전술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제 특검법 통과되는 거 좀 더 늦출 수 있나요? 단기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시간 끌기에 대해서 전혀 말릴 의도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 거부하면서 국면을 갖다가 특검에서 마치 이제 민주당의 독재, 의회 독재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슈 전환을 하려는 건데. 네. 이것을 갖다가 민주당이 그 틈을 주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지금 이제 소위 그 의혹에 휩싸인 전직 장관, 현직 장관 다 불러다가 최상병 특검 그렇죠. 입법청문회 말씀이신 이런 거죠? 입법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슈를 계속 몰고 가서 이것을 소위 특검법 처리까지 연계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이 설사 안 돼서든 치더라도 지금 이제 11개 상임위 중심으로 네. 아마 속도전을 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국민의힘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18개를 다 내주든지 아니면 7개를 받든지, 지금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다른 협상의 어떤 카드가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고, 민주당은 뭐 정면 돌파가 이미 100%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다다음 주면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님,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 전략이 정말 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뭐 고립무원 혹은 네. 이제 백척간도에 섰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아갈 수도 좀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찌되었든 그래도 정치에 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번 최대한 제안했잖아요. 네. 그러면 법사위만 준다면 다른 거 다 양보하겠다. 그런 제안도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금 국장 말한 대로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조금 좀 진일보된 제안 예.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법사위를 한번 우리가 법제사법 기능과 그다음에 다른 기능으로 한번 게이트키퍼 기능으로 나눠보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논의 없이 그냥 제안하자마자 1시간 만에 거절했단 말이죠. 이 자체에서 저는 의사가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정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7월 국회 때 21대 국회 재원처럼 18대 0으로 가져가서 민주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행정 권력은 정부가 갖고 민주당이 안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회 권력을 책임지고 국정의 공동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한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화 상태로 갈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여야 대치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 내 당권 싸움은 또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것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대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런 뜻이죠? 그걸 당원들 모여가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이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원내 뭐 의총을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 행정관님, 국민의힘에 지금 계시니까 분위기를 여기 계신 네 분 중에서는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 두 분 말씀대로 정말 어대한은 없는 건가요? 당내에서는 안 느껴지는 건지? 어대한은 당내에서나 원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 또 우리 전당대회 선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는 일단은 흥행해야 됩니다. 네. 흥행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이벤트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자들 간의 아주 치열한 대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집단지도 체제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나오고 나경원 대표도 나오고 안철수, 유승민 다 나오셔라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된 상황에서 네. 지금 단일 지도 체제 하에서는 2등과 3등이 살아남지 못하고 오직 1등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행태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당 내에서도 당 외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렇게 수도권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중진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 전당대회를 향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또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렇게 안철수 의원에게 가 있던 어떤 표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누가 흡수하느냐. 이제 예. 회동 정치가 시작될 텐데 누가 흡수하느냐라고 하면서 전당대회가 좀 불꽃튀게 이어가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 흥행을 위한 싸움 정도면은 괜찮을 텐데요. 점점 공개적으로 친윤 그리고 비윤 사이에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썼을까? 마음이 좀 급하구나. 어대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읽혀지는데 제가 거기 나온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함께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약하게 뭐 이제 자꾸만 이제 유난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소재로 악용이 되고 있어요. 네. 한동훈은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의 이렇게 쌓여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 영역에 사적 인맥이 거기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너무너무 확고합니다. 자,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한 말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 인물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아니 본인께서 이렇게 영입하신 인물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을 놓고 다 갈라치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 영입한 건 그때 당시 인재영입위원회 우리 이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책임이 있는데 왜 이걸 한동훈 책임으로 돌리느냐 그 얘기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을 둘러싸고서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 측은 이 선거를 친윤 대 비윤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하자면 친윤 쪽에서는 이걸 친한 대 비한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양쪽의 생각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구도 자체를 그 한동훈 위원장 측은 친윤 대 비윤, 그다음에 친윤은 이거는 친한 대 비한.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이밍을 서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경률 같은 사람을 놓고도 지금은 감론을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편이나 내 편이냐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승환 행정관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전대는 용광로 전대가 돼야 되고 그야말로 지금 지리멸렬에 있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여당을 끌어올리려는 이게 이벤트가 되어야 되고 컨벤션 효과를 꾸리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한동훈을 견제하고 친윤을 견제하는 이 공방으로만 치닫는다는 건 이건 너무 왜소하죠. 옹색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저는 다른 어떤 분들이 출마하더라도 이 프레임에 친윤, 비윤, 친한, 비한에 갇혀버리면은 다른 어떤 것도 핵심 메시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윤계가 특정 후보를 밀어줄 거다 이런 언론 보도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박 교수님은 만약에 나온다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떠도는 소문은 엔모 의원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원내에서는 네. 어대한 분위기 없는데요라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는 원내에서는 적죠. 왜? 원내는 다 영남 친윤 의원들 일색이니까. 그런데 네. 원외를 가면 분위기는 확 다릅니다. 예. 원외로 가면 여기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다음 총선에서도 또 다 떨어진다. 이런 네. 위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어떤 동력을 가진 개인을 보니까 한동훈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세론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문제는 지금 과연 이 전당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용산의 상황이요. 예. 용산은 대통령은 지금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거짓말 게이트로 이게 지금 비화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영일만 유정을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버려요. 국민 60%가 영일만의 유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여당은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과거에 농담처럼 손은 누가 키우냐 그랬는데 민생정당을 외치고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이 지금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이걸 정말로 뭘로 보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내부 갈등 이 부분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레임덕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거 레임덕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곧 날짜를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며칠 내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곧 출마 선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대한이라고 하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이 한동훈 대세론에 이변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전 행정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어대한에 맞설 친윤 후보 아니면 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부 보도들에 의해서는 그 친윤에서 당대표는 포기하고 최고위원을 친윤들로 구성하자 이런 안까지 나오면서 그런 전략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저는 이제 뭐 친윤들이 친윤 후보들을 못 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대안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 못한다면은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대표는 거머쥐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거든요. 당대표 후보에 이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용산 대통령과 사실상 이제 거리를 두거나 선을 긋는 듯한 이런 뭐 뉘앙스가 나와요. 뭐 그 친윤으로 우리 저쪽에서 친윤이 나오니까 우리는 친한으로 최고위원 런닝메이트를 짜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총선 기간에 선거 기간에 대통령의 낮은 대통령 지지율로 대통령과 선 긋는 건 오케이 수용 가능하다. 그리고 경선 기간에 대통령 경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가 또 인기 없는 대통령과 선을 긋는 거는 또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요.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 그 당대표 후보라면은 지금 낮은 지지율 대통령 올리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던지고 나와야 그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의 메시지지. 지금 대통령과 벌써 맞서겠다. 그리고 친윤들의 맞설 런닝메이트 최고위원들을 찾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가장 큰 약점이 정치력이 없다, 정치 초보다 이랬는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지금 뭐 경선 사실상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하면서 뭔가 친윤과의 갈등을 푸는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뭔가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